공청회를 지금 현재 열고 있어서 지난 16년간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정책 전문가. 일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국회의원.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자기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도시의 완성은 주거를 넘어 교통, 교육,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상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바스락대는 늦가을의 어느 날, 국회 사무실에 출근한 박상혁 의원을 만났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에 집중한 박상혁 의원. 그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시간을 쪼개 쓴다는 말을 뼈저리게 체감 중이다.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려면 공부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 10시에 제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모빌리티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정법이어서 재정법은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오늘 그게 상정 논의되는데 이거를 가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좀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임기 시작 후 6개월 남짓 지났지만 그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만 벌써 23건. 그중 2건은 벌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유휴 오피스, 상가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바로 그것.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박상혁 의원. 변호사였던 그가 다시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사회개혁의 문제는 어떤 개별 사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 김근태 전 의원과는 어떤 인연일까? 제가 국회에 2004년도에 처음 와서 328호 김근태 의원실에서 비서로 한 1년 가까이 일했었는데 328호 실에서 보좌진을 했던 보좌진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이 됐어요. 같이 기동민 의원님 재선에 이미, 그다음에 허영 의원님, 그다음에 김원희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근태 회장님 사모님 되시는 인재근 의원님이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 김근태 정신을 잊지 말고 정치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군부 정권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 김근태.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한평생을 인권과 민주화에 헌신했다. 김근태 회장님은 말 그대로 투철한 그 역사 의식을 정말 저버리지 않는 온화하면서도 그 날선 느낌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고 지금도 정치의 주요한 저의 좀 그 과정에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채정 전 국회의장 비서관, 서울시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변호사 출신 박상혁 의원. 이처럼 다양한 경험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입법,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계기가 됐다. 채비를 마친 박상혁 의원이 발걸음을 서두른다. 그가 지난 9월 18일 발의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곧 시작하기 때문.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화학 등 핵심 산업과 모두 연관이 있는 신산업입니다. 인프라 보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노력한다면 전 세계적인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상혁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청회. 모빌리티 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박상혁 의원. 공청회장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 제가 그 법안 발의한 게 오늘 국토위 소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거 제안 설명하러 잠깐 갔다 와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기에 마음이 급한 박상혁 의원.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독 멀게만 느껴진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니까 일이 더 많으시겠어요? 네, 더 많죠.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 활동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종합적인 거고 또 이 밖에 활동도 많으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방송도 가는데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무슨 특권이 있거나 그런 직업은 이제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출되고. 그 시각 한창 진행 중인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도착과 동시에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설명이 네, 시작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그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이어서요. 공청회를 지금 현재 열고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조금 순서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지금 다양한 우리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라든지 건축물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산업안전당국으로부터 수차례 화재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한 결과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의 안타까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박상혁 의원. 현재도 2018년 4월부터 지역에 지역 건축물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임의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34곳에서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국정감사를 가서 본 것처럼 부산처럼 빌딩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 대해서 전혀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센터 자체의 유무를 알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를 의무화해서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상혁 의원. 그의 진심이 전해져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제안 설명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 체계로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빌리티든 교통이든 어떤 명칭이 됐든 간에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축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활성화만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원래 이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점이 내심 아쉬운 박상혁 의원.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아까 누구 말씀하셨는데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교통 관련돼서 모든 부분을 다 이게 포괄하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요한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규제 샌드박스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교통 결절점까지 이동을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 시스템이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게 단초가 되니까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빌리티 개념을 설정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접근 이동성, 연계 이동성이라는 말을 거기 이제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이 법을 잘 보완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동수단의 근거법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처럼 큰 간선망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의 모빌리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도와 시스템의 틀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며칠 후 다시 만난 박상혁 의원. 헬멧을 쓰는가 싶더니 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데 킥보드는 왜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게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13세까지 면허 없이 타게 돼서 최근에 다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타보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알아야 이후에 상임위에서 법안 토론도 하고 그런 표결할 수 있을 때 제 의사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킥보드 많이 타보셨어요, 의원님? 저도 킥보드는 많이 타보진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 넘어지면 어떡하죠?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중학생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기자전거 정도로 규제가 완화된 이 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각보다 좀 속도감은 있었고 조금 빠르게 잘못 조작하게 되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헬멧 보호 장치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과 달리 만 13세부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 논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 하나하나가 탁상 공론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직접 경험해보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론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믿는 박상혁 의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의견들을 소중하게 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 의정활동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자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박상혁 의원. 그가 이번에 향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출범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일명 소확행위원회 모임이다. 정치가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영역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민원 상담, 그러니까 지역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인들한테까지 이런 걸 물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오는 작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당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소확행위원회의 포부. 통신비부터 교통비까지 민생에 집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 300인이 기준이라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취업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300인 이하인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게 되면 더 부정적인 효과를 해치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줘야.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면접비 지급하는 기업은 유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때 인센티브 준다 뭐 이런 것들. 가이드가 있어야. 입사 시험 및 면접 비용은 예비 사용자가 부담이란 과제를 포함해 국민들을 위한 10대 과제를 추진 중인 소확행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맡은 과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저의 이제 과제로 배정받았습니다. 한국이 화장실이 굉장히 선진국이 됐는데 그래도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하고 같이 갇힌 걸 쓰거나 그리고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1대1로 있어요. 그러면 여성 화장실 쭉 줄 서 있고 남성들은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박상혁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한 박상혁 의원. 일찍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국회 나갈 때는 한 5시 50분 나갑니다. 그래서 한 6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역구도 아침 뭐 한 7시 정도 뭐 이렇게 나와서 책도 읽고 문서도 보고 자료도 보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김포 평야에서 성장한 박상혁 의원. 그에게 김포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땅이고 영원한 고향 같은 곳이다. 자신이 김포 평야에서 누리고 얻었던 것을 김포 지역 주민들에게 배로 갚고 싶은 박상혁 의원. 그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지역구 현안은 GTX-D다. 경기도의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도시가 보통 4, 5년 기반 시설을 하고 4, 5년 안에 지어지는 거에 비해서 교통대책은 아무리 빨라도 7, 8년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10년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문제, GTX-D 문제도 이런 문제에서 발단한 거고요. 김포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하남까지 해서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경기도 입장에서 국토부와 정부에 좀 더 협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그거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실 이제 교통 기반 시설 확보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에서 저희도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박상혁 의원. 얼마 전 정화영 김포시장, 김주영 의원과 함께 김포시 10만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GTX-D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시라는 것이 결국 아파트만 많이 지어놓고 아파트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통, 교육, 뭐 육아, 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것이 도시가 완성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도시의 개념을 부동산 대책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제일 저는 중요한 공약으로 김포의 완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그런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는 각 중요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교통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교육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다. 그날 오전 지역 사무실. 초등학생 어머니회가 방문했다. 이들의 민원은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평준화가 되기 전에 저는 반드시 고등학교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지만 평준화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애들 뭐 그런 경쟁도 없어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역으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이쪽 지역 아이들은 진짜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들어오시는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 이 학교 때문에 다 이전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환경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 해도 진짜 아무리 빨라도 5년 학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마다 운양고로 등교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둘째가 중1인데 지금 이사를 갈까? 저도 고등학교 부지를 보고 들어온 거였는데 뭐 18년에 지어진다고 해서 진짜 짓겠지 하고 했는데 20년에 다시 지어진다 해서 아 그래 그러겠지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누가 계속 목소리를 높여줘야 그나마 이제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지 않았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서명 원본과 양본을 전달받은 박상혁 의원. 제 일이라면 제가 결정해서 추진한 일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주변에 이제 실질적으로 설득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이제 계속 제기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스토커처럼 달라붙어서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요. 더 공론화를 해야죠.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을 귀담아 듣는 박상혁 의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바로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양성구 부지 관리는 제가 LH에 바로 사업단 통해서 이건 얘기하고요. 이거는 의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하고 우리나라는 유지 관리에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옐로우 카펫을 잘 만들어놨으면 그걸 잘 유지 관리가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지나면 그냥 만들 때는 와 만들었어 막 이러다가 유지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그게 의미가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민원 청취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박상혁 의원. 매달 시민 소통의 날을 통해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다.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 정치라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든 조금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지든 조금 더 어려운 일일수록 많이 소통하면서 좀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함께 같이 공감할 건 공감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 어머니의 민원 청취가 끝나고 근처 아파트 단지로 향한 박상혁 의원. 다름 아닌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김장 행사에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하는 김장이다. 저희도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위생복장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박상혁 의원. 360가구 정도에 지금 나갈 것 같아요. 네, 360가구 정도. 그 다문화 가정에만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개인과 가족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LH 한가람 마을에 어르신들도 있는데 여기에도 오늘 30포기 드릴 거고요. 조금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정성껏 김치를 버무리는 박상혁 의원. 평소 김포 한 바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꾸준한 만남을 진행해왔다. 오늘 그가 만든 김장김치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가정, 1인 가구에 고루고루 전달될 예정. 어디서 오셨어요? 우체사장님. 네. 우즈베키스탄. 겨울에 우리 다들 모여서 김장하는데요. 그렇게 날씨 춥게 느껴지지도 않고 다들 같이 하니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김포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 만큼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박상혁 의원.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김장 행사를 통해 이주 여성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을 뿐이지 김포 시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도 항상 김포와 더불어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거목들과 함께 일하며 정치의 밑거름을 쌓은 박상혁 의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인 만큼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결과로서 증명하겠다는 소신. 해야 할 일을 미루기보다 차근차근 일어나가는 그는 국회와 지역 곳곳을 바쁘게 누빈다. 굉장히 열심히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선거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크게 초심 잃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을 위한 빨리 국회를 좀 실행력을 담는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두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이 꼭 좀 통과를 해야 돼서 갔다 오는 거는 점심에 식사 같이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한번